아, 제가 이런 자리인지 잘 모르고 대략 한 석 달 전에 이제 스님께서 제가 이제 해운대 달맞이에 작은 찻집이 있어요. 예, 차도 좀 마시고 명상도 하고 뭐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는데 찾아오셨을 때 뭐 이러이러한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 주셨을 때 제가 덜컥 그냥 이게 한다고 말씀드렸다가 오늘 막상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은 제가 오히려 그쪽에 앉아서 얘기를 좀 전해 듣고 해야 되는데 제가 미천하게나마 어쨌든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저는 주로 어린 아이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방송도 좀 하고 책도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했던 것들을 좀 이제 다시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좀 여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달맞이에 있는 저희 공간인데 테라스에서 보면 저렇게 바다가 보여요.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실은 수구의 강수기 선생님과 함께 우연찮게 여행을 갔다가 제 기준에 너무 할아버지가 섹시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예. 뭐 1년에 뭐 석 달, 넉 달씩 뭐 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나도 좀 저분하고 옆에서 좀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렇게 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내려와서 좀 살게 됐고요. 대략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단체에서 이제 차를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차와 명상 그리고 인문학을 함께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운이라는 이름은 실은 도교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늘 보살님 보살님 하잖아요. 그래서 도운은 숨어있는 은자라는 뜻이고 제가 약간 좀 사람들에게 낯도 가리고 약간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또 가는 걸 약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도운이라는 이름을 받고 조그마한 곳에서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실은 대략 석 달 전에 저한테 강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여기로부터 좀 많이 멀리 떨어진 고대 그리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실은 그건 좀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은 정말 훌륭한 화엄경을 직접 번역도 하시고 계속 기도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지금 저도 화엄경에는 관심이 있는 편이고 잘은 모르지만 조금씩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여서 이참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사실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님께 요청을 드렸어요. 화엄경 중에 어떤 구절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구절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랬더니 딱 저 구절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라 온갖 모든 선법을 찬양하며 의심의 그물을 끊고 애착을 벗어나 위없는 열반의 도를 열어보이네. 믿음은 때묻고 흐림이 없어서 마음이 교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며 또한 법의 창고 속에 제일 가는 재물이요 청정한 손이 되어 온갖 행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쭉 전해집니다. 그래서 실은 주셨던 구절마다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하게 됐어요. 나는 뭘 믿고 있지? 네, 이렇게요. 그래서 실은 이곳은 또 지금 심지어 100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신실한 어떤 믿음 아니고서는 그 1000일을 끌고 오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래 강사가 듣는 이게 청자에게 질문하는 법은 거의 없는데 제가 감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혹시 선생님은 어떤 것들을 좀 믿고 계십니까? 믿음이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다 여쭤볼 거예요. 실은 제가 이 수업 준비하면서 어제는 서울에서 그 대학교 가는 아이들하고 한참 시험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어떤 믿음이 간절하게 필요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네가 이 시험 붙을 것 같아? 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시험 보려고 하면 그동안 내가 뭐 하고 놀았는지, 왜 그렇게 부족했지? 라는 생각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너 진짜 뭘 믿고 있니? 그래서 그 친구 대답은 저는 제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난 뭘 믿고 있을까? 네. 그리고 도대체 이 화엄경에서 믿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왜 저게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까라고 요. 그래서 제가 시간 벌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혹시 믿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절 다니고 계시는데 부처님 안 믿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님 바로 앞에 계시는데 어떤 거 믿고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 제가 다시 또 시간 벌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답 맞추기가 아닙니다. 네. 선생님? 느끼는 대로 이야기. 선생님? 선생님? 예, 선생님. 선생님 혹시 믿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아, 글쎄 뭘 믿고 사는지 저도 모르겠네. 그렇군요. 혹시 어. 내가 믿고 있는 것 중에 같이 공유하면 좀 괜찮겠다 하시는 믿음 있으실까요? 스님은 손 드시면 안 되시고요. 네, 선생님. 당연히 저리 가니까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지장보살 정도는 이걸 찾으면서 제 업장을 총을 하면서 자식도 잘 되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도 잘 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은 제 믿음은 네네 부처님 의지해서 살아가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또한 또 죽지 않고 네. 한번 더 나아가서 다 같이 사바세계에 있는 분들이 성불하고 아, 사바세계 중생들을 성불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너무 강대하게 나오고. 진짜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되게 초라해집니다. 실은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송광사에서 출가하셨던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외갓집에 놀러 가면 그 송광사 절 앞에 있는 집에서 평생 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출가하셨다가 다시 환속을 하시고 그 근처에 있는 교장 선생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을에 송광사에서 많이 놀았어요. 가서 밥도 먹고 뭐 큰 스님들 뵙는다 하면서 가서 차도 얻어 마시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을의 절이라고 하는 공간이 놀이터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것들을 흡수하게 됐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부처님을 믿어봐야지 한 게 딱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짝사랑하는 여자가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고려대 갈 정도 실력이 안 됐거든요.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그래서 저 여자를 따라서 고려대를 가봐야겠다. 저 여자는 고려대 인문대를 다니니까 그래도 인문대보다 좀 높은 데를 가야 그래도 좀 어떤가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108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기숙사에서 되게 좁은 기숙사에서 108배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혹시 들으셨으면 저 어디 나왔다고요? 서강대 나왔습니다. 톡하니 그냥 그에 떨어졌어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믿어도 안 되네. 나 진짜 108배, 그래도 108번씩 도대체 며칠을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는 또 공부를 한다고 거의 한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안 됐을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신심이 딱 떨어져서 에이, 안 믿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우연찮게 저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제 호흡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을 좀 일찍 만나게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좀 시작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긴 했는데 저는 선생님처럼 부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일단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얘기는 많이 했고 저도 정근도 많이 했거든요. 밤새서 막 철야정진도 하는데 도대체 안 믿어져요. 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디에서 뭘 해야 하나? 근데 다시 돌고 돌아서 저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또 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어떤 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얼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꽤나 뛰어났다고 했던 그런 존재들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거의 소설 반, 추측 반 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아마 전달해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저보다 이 독송도 더 많이 하셨을 거고, 혹시 이게 필사도 하시나요? 화엄경을? 사경. 아, 사경도 하시나요? 엄청나시군요. 네, 그래서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실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의심 같아요. 의심. 저는 개인적으로 UFO를 믿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을 믿어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뭘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의뢰 그 철학을 좀 좋아했지만 천문학을 좀 더 좋아했어서 그런 걸 좀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넓은데 없는 게 좀 이상하잖아? 라는 아주 당연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이 평생 이 믿는다는 표현을 하겠죠. 아마도. 근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아름다운 음악도 듣고 뭐 얘기도 좀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러다가 돌아가시다가 갑자기 집 앞에서 외계인을 딱 만났습니다. 네. 선생님은 외계인을 이미 만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죽기 전에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외계인을 보았다. 나는 외계인을 안다. 라고 표현하지 외계인을 믿는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저는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으면 계속 외계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믿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할까? 그런 게 있나? 과연 그게 맞아?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틱나탄 스님도 이 어린 아이들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나는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들, 즉 호흡 알아차리기, 걸음 알아차리기, 깊게 관찰하기, 화를 다스리는 법 등을 배울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틱나탄 스님도 애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온전하게 뭔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저는 온전하게 믿는 분들을 실은 자주 뵌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한 스님께서 최근에 그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시고,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찾아오셔서 차를 한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께 도태가지고 여쭤봤어요. 스님, 부처님 믿으십니까? 불보살님은 정말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나도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절에서 계셨고, 근데 그분의 믿음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좀 다른 차원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큰 의심이 또 다른 믿음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저희가 다 같이 공부하는 도반으로서 그 중간에 건든 사람들의 필연적인 어떤 소결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의심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실은 생각합니다. 의심하면 최고봉으로 꼽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흔히 근대 철학자라고 하는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전에 우리가 흔히 서양 철학의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아버지라고도 표현하고 본격적인 철학의 어떤 기초적인 틀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요. 얘기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오늘 제가 계속 뭔가 여쭤볼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해보시죠. 선생님 소크라테스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네. 혹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너 자신을 알라. 뭐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또요? 소크라테스 하면 또 기억나는 거. 최근에 나훈아 선생님께서 부르셨나요? 소크라테스?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 뭐 악처. 악처. 그. 예. 악처가 났다고. 네네네. 놀랍게 요 비슷한 얘기는 다 듣고 삽니다. 그렇죠? 예.
소크라테스 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는 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예,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신전에 있는 일종의 현판입니다. 저희 앞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앞에 이 현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써졌던 격언입니다. 격언이에요. 이제 그 격언을 소크라테스는 되게 고민 오랫동안 했나 보죠. 예. 이래나 저래나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지금 이 지구를 통틀어서 이렇게 굳이 표현하면 운영하고 경영하고 이 패권을 쥐고 있는 서구의 정신 문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근데 생긴 거 한번 보시죠. 저희 계시는 보살님과 그리고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과 비교하면 좀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소크라테스 뭐가 보이시나요? 저 얼굴에서? 혹시 저 노인이 선생님 보고 나랑 사귈래? 하면 사귀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별로 매력적이진 않죠. 그렇죠? 일단 머리 벗겨졌고요. 그리고 코 보시면 들창코죠. 게다가 키도 되게 작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실은 부처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소크라테스도 자기 자신의 한 얘기를 글로 남기지 않았어요. 예. 그때 당시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생기고 그리고 가장 그 좋은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었던 플라톤, 즉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그의 말을 기억하고 글로 남깁니다. 게다가 플라톤이 자기의 생각을 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자기 스승을 빌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구 섞으면서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은 소크라테스가 저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다르게 소크라테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나랑 사귈래? 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아닌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약간 못생기고 키도 작고 힘도 빠진 노인으로 많이 그려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극적으로 저 사람을 전달하고 그래 그의 가르침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느 정도의 허구적인 요소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하면 요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대 그리스고요. 이쪽 옆이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유럽 중심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터키고요. 요 밑에 지역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즉 서양 사상의 중심이 됐던 이곳은 마치 우리의 남해처럼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섬들이 엄청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아테네는 이쪽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타고라스는 이곳에 살았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이때 당시 그 이쪽을 중심으로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그때 당시 인물들은 세상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좀 글로 남겨져 있어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유명한데 그 책으로는 잘 안 남겨져 있고 강의도 실은 잘 안 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실은 소크라테스의 향연이라는 책입니다.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구절이에요. 향연이 영어로 심포지움이에요. 우리가 심포지움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죠. 예. 심포지움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이 사람 지금 이렇게 뭔가 손에 들고 있거든요. 술잔입니다. 예.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쪽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었는데 밤새 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화엄경이 뭘까? 믿음이 뭘까? 삶이란 무엇인가? 이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향연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밤새 떠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놀랍게 이 향연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놀랍게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필라소피입니다. 필라소피의 혹시 뜻은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소피라고 하는 이름들은 좀 가끔 들어보죠. 서구에서 소피아, 소피. 여자애들한테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소피라는 뜻은 지혜라는 뜻이고요. 필로라고 하는 건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뭘까요, 그러면? 지혜를 사랑한다. 예. 놀랍게 서구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좀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어떤 토대일까? 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계속 사용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놀랍게 소크라테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남기고 싶었던 글이 이 글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저희가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약간 문학작품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화엄경은 글이 잘 읽히시던가요? 어떠신가요? 스님께서 다 이렇게 직접 해제를 해주시나요? 좀 지루하죠. 그렇죠. 일단 양이 너무 많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제동자가 나오는 편이나 이런 것들 되게 나름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은하철도 999 뭐 이런 게 화엄경에서 이게 또 착안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관점에서 또 그걸 보면 또 그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읽히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생각의 흐름이고 일종의 문학작품처럼 되어 있어서 선명하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그냥 좀 간추렸던 게 이 정도예요. 거기는 그때 당시 아테네에서 이른바 어떤 경연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 받은 친구의 이른바 축하 자리였어요. 거기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소크라테스의 친구, 뭐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은 덕에 도달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고 사우파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좋은 사랑과 나쁜 사랑, 그리고 영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이 있다. 그리고 에렉시 마코스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의 병자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아가토는 사랑은 고대 그리스의 4대 동목, 정의, 절제, 용기지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그쵸? 선생님? 네. 선생님 생각했을 때 사랑은 뭘까요? 네. 제가 다시 시간을 벌어드릴까요? 선생님? 네, 선생님. 사랑이 뭘까요? 다들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자식들을 또 융성하게 키워내셨을 테고 같이 사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다들 관계가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어떠신가요, 선생님? 사랑이 뭘까요? 되게 괴로우시죠? 소크라테스가 실은 했던 일이 저랑 비슷한 겁니다. 계속 사람 만나서 막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은 누군가를 아껴주는 거야. 만약 이렇게 대답을 했다 치죠. 그럼 소크라테스 다시 물어봐요. 그럼 아낀다는 게 뭘까? 아낀다는 건 뭐 물질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뭔가 주는 거 아닐까? 그럼 물질은 뭘까?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 독배 마시고 죽어요. 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시간 벌어드렸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주는 거. 주는 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얘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선생님, 사랑이 뭘까요? 글쎄요. 제가 끝까지 여쭤볼 겁니다. 자, 선생님. 예. 하품하셨던 선생님. 저 보셨죠? 사랑이 뭘까요? 저희가 실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누가 했던 이야기 들어서 별로 안 중요해요. 솔직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든 간에 걔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옛날 사람들 얘기했던 거 잘 들어보면 약간 욕을 섞으면 되게 바보 같거나 정말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철학이 혹은 그런 어떤 흔적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을. 그래서 선생님도 괴롭히면 혼날 것 같고 아이들은 괴롭히면 대학이라도 가니까 애들 열심히 괴롭힙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시간 벌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쭤봅니다. 옆에서 계신 선생님. 네, 선생님. 예, 사랑이 뭘까요? 같이 있으면 좋은 거.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일단 주는 거 하나 나왔네요. 같이 있으면 좋은 거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 사랑이란 뭘까요? 그냥 저한테서 제일 소중한 사람. 소중한 거. 그쵸? 소중하고 주고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자, 선생님. 사랑이 뭘까요? 베풀 수 있는 사랑. 그게 참 놀랍게 우리는 계속 뭔가 사랑하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 제가 봤을 때 동양 철학보다 한 수 아래예요. 자꾸 말로 뭔가 표현하려고 해요. 근데 동양은 이렇죠. 아이, 뭐 그거 알잖아 너도 나도. 응. 자, 그래도 말로 표현하는 게 가끔은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 좀만 더 고민을 한번 해보죠. 저희가 오늘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파트를 하고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했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까지만 좀 보고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되게 많은 편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수업할 때 계속 그렇게 수업했거든요. 이 들창코에 머리 벗겨진 이 성격 안 좋은 할아버지가 고대 아테네를 계속 쑤시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 맞는 게 철학이고 거기에 미쳐 있었던 플라톤이라고 했던 좀 잘생긴 그리고 몸 좋고 잘 나가는 이 제자가 이 독배를 마시고 죽은 이 스승을 대신해서 뭔가 분노에 차서 이 서구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를 또 막 좋아하면서 싫었던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이 판이 짜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제 그 문헌을 다시 좀 뒤져보다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좀 다른 그림들을 그리게 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많은 얘기 중에 저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향연이라고 하는 글에서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근데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게 플라톤의 생각인지 소크라테스의 생각인지 알 방법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저 얘기는 소크라테스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사랑은 일종의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우정,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어떤 캐릭터화된 어떤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큐피트 아시죠? 사랑의 짝대기 날리고 화살 날리는 그 친구요. 로마에서는 그걸 걔네들 큐피트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에로스라고 불립니다. 예, 저희가 에로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꽂히면 안 돼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에로스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즉 에로스는 신이 아니고 신과 인간 사이의 정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됐어요.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했을 때 인연과처럼. 원인이 뭐냐면 에로스는 즉 사랑은 풍요라고 하는 아버지를 원인해서 생겼고요. 엄마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 결핍과 풍요를 원인 삼아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랑은 일종의 욕구, 뭔가 욕망하는 거예요. 그것의 한 가지이고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자신이 결핍된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한번 가지면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준다고 하는 것도 같이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도 아마 이러한 속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진정 사랑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선함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요.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되게 이제
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제 그 화엄경을 이렇게 독송하시고 하시면서 천일을 버티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천일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학교 처음 가가지고 사귀었던 여자애랑 천일을 딱 한번 세아려 본 기억밖에 없습니다. 놀랍게 딱 천일을 세아리고 한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차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천일은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천일 회항한다고 해서 그래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뭔가 갖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고 이런 어떤 애착 관계에서 사랑은 솔직히 좀 납득이 돼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진정 사랑하는 건 어떤 아름다운 뭐 여성의 남성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도대체 선한 게 무엇이냐 한 번 더 여쭤보면 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빼죠. 근데 불교에서는 너무 좋은 게 선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에게 이익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불교적 방식을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면 사람은 아름다움에 끌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보다는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덕이라고 하는 것과 더 관계가 깊다. 그래서 사람은 선함을 잠시, 즉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갖고 싶어 한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영원히 갖고 싶어 할까라고 하면 인간은 대충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반드시 죽고 멸하는 인간이 불멸, 영혼을 추구하기 때문에 필멸인 인간이 불멸을 얻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결국 그 방법이 사랑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한다는 거죠. 그럴싸한 설명이죠. 그럴싸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 되게 의구심이 많아요. 과연 소크라테스가 정말 저렇게 수승한 사람이어서 의식의 수준이 달라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생각하는 의심은 어떤 거냐면 인간은 동일하다. 욕구도 동일하고 뭔가 다른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대략 10분 정도 쉬었다가 소크라테스가 그럼 도대체 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진짜 소크라테스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해봤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랑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선함, 즉 덕을 추구하라고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전해볼까 합니다. 자, 네. 앞에서 두 음악가분께서 너무 분위기를 막 띄워주셨는데 제가 거의 한 30분 만에 거의 재워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잠시 질문 받고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 어디 강연을 가든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질문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어려운 게 없었으니까 조금 그냥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